4월의 새벽 5시 대구역 승강장에 선 제 손엔 낡은 보스턴백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도망이었죠.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며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8년간 살던 집에서 그것도 며느리 때문에 쫓겨나듯 나오게 될 줄은요. 저는 최영숙이고 올해 67살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은 6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워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딸은 서울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3년 전 갑자기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섰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들 재민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35살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해서 쏙 썩이더니 이제 외국인을 데려온다니요. 베트남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정신 있니? 외국인이라니 말도 안 돼. 제가 펄쩍 뛰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국제 결혼도 흔한 일이고 뭐가 문제예요? 쯔엉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쯔엉. 그게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응우엔 티쯔엉. 28살의 베트남 여자였죠. 처음 만났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에서 아들과 함께 나타난 그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젊고 예뻤습니다. 까만 머리에 큰 눈, 하얀 피부.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쯔엉이에요. 더듬더듬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데 발음이 영 어설펐습니다. 그래도 나름 한국말을 배워온 것 같아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그래, 어서 와.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이니 일단은 받아들여야겠다 싶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쯔엉의 부모님은 베트남에서 오시지 못했고 저희 쪽 친척들만 모여서 예식을 했죠.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 영숙이네 아들이 결국 외국인을 데려왔네. 요즘 시대가 이렇지 뭐. 농촌에서는 흔한 일이래. 그래도 도시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쯔엉은 나름대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썼죠. 매주 주말이면 집에 와서 청소도 돕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해요? 쯔엉이 배추를 들고 물을 때마다 저는 차근차근 가르쳐 줬습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니 그런 대로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쯔엉이 임신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죠. 어머님, 저 입덧 심해요.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요. 쯔엉이 한국 음식을 못 먹겠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 보는 향신료며 재료들. 피시 소스라는 생선 냄새 나는 소스를 음식에 넣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쯔엉아, 그냥 된장국이라도 먹어봐. 영양가 있고 좋잖아. 어머님, 저 정말 못 먹어요.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결국 쯔엉은 직접 베트남 음식을 해먹기 시작했고 우리 집 부엌은 낯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고수라는 향채 냄새, 느엉맘이라는 생선 소스 냄새, 온갖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아들은 그런 쯔엉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엄마, 쯔엉이 임신해서 예민한 거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는데? 우리 집 부엌이 무슨 베트남 식당이 됐잖아.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쯔엉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아들과 저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전엔 매일 전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도 힘들어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손자 이름을 놓고도 한바탕 싸웠어요. 어머님, 아이 이름 베트남식으로도 하나 지어주고 싶어요. 뭐라고? 한국에서 살 아이한테 무슨 베트남 이름이야? 엄마, 쯔엉도 아이 엄마예요. 아이한테 베트남 이름 하나 있으면 뭐가 어때서요? 결국 손자는 한국 이름 민중과 베트남 이름 안둑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육아 방식도 달랐습니다. 쯔엉은 아이를 너무 느슨하게 키웠어요.
기저귀도 제때 안 갈아주고 이유식도 베트남식으로 만들어 먹였습니다. 쯔엉아, 아이한테 그렇게 매운 걸 먹이면 어떡해? 어머님, 베트남에서는 다 이렇게 먹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한국 아이는 한국식으로 키워야지. 명절 때마다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쯔엉은 제사 지내는 것도 이해 못했고 차례상 차리는 것도 서툴렀어요. 전 부치는 것도 못하고 나물 무치는 것도 엉망이었죠. 어머님, 베트남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야. 설날엔 더 했습니다. 쯔엉이 베트남 전통 음식을 만들어 와서 차례상에 올리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월남 쌈을 차례상에 올린다고? 너 지금 정신 있니? 어머님, 저도 가족이에요. 제 나라 음식도 올리고 싶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재민아, 이제 결정해. 엄마냐, 쯔엉이냐. 엄마,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하세요? 극단적이라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 집은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이야. 베트남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집이 아니라고. 그러자 그동안 참고 있던 쯔엉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못 참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왜 맨날 저만 나쁜 사람 만들어요? 쯔엉의 서툰 한국말로 터져 나온 울분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 싫어했어요. 외국인이라고 말 못한다고 무시했어요. 저도 노력했어요. 한국말 배우고 한국 음식 만들고. 근데 어머님은 항상 부족하다고만 해요. 쯔엉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있어요. 베트남에 계신 엄마도 저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한국 와서 어머님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왜 저만 나쁜 며느리예요? 아들이 쯔엉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쯔엉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타국에 와서 적응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가 너무하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 편을 든다니. 38년간 살던 내 집에서 내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나가면 되지. 내가 없어지면 너희들 편하겠지. 그렇게 소리치고 방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만 났죠. 새벽녘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것만 보스턴 백에 넣고 몰래 집을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딸네 집으로 가기로 했죠.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저 한국의 전통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우리 집안의 법도를 가르치려 했을 뿐인데.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서울에? 그냥 좀 쉬러 왔어. 며칠만 신세 좀 지자. 딸네 집에 도착하니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줬습니다. 사위는 출근하고 없었고 외손녀는 학교에 갔더군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오빠네랑 또 싸웠어? 싸우긴 뭘 싸워. 그냥 좀 답답해서 나왔어.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또 쯔엉이 때문이지? 엄마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니야? 뭐? 너도 그 편 들 거야? 편 드는 게 아니라 엄마도 좀 시대에 맞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야. 요즘 국제 결혼 많잖아. 쯔엉이도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딸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 딸마저 내 마음을 몰라주다니. 너희들은 다 똑같구나. 엄마 마음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딸네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쯔엉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민준이를 안고 왔더군요. 어머님, 저예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딸이 거실로 안내하고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쯔엉과 저 그리고 손자 민준이만 남았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쯔엉이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쯔엉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민준이 키우면서 어머님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자식 위하는 마음, 가족 지키려는 마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한국 정말 좋아해요. 재민 오빠도 사랑하고 이 가족도 사랑해요. 그런데 가끔 너무 힘들어요. 고향 그리워도 참고, 엄마 보고 싶어도 참고, 베트남 음식 먹고 싶어도 참고. 쯔엉의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찔렸습니다. 어머님도 딸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딸이 시집가서 힘들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우리 엄마도 베트남에서 매일 저 걱정해요. 한국에서 잘 사는지, 시어머니가 잘해주는지. 그때 민준이가 재롱을 피우며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제가 얼마나 옹졸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님, 저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한국 문화도 더 배우고 어머님 마음에 들게 해드릴게요. 대신 어머님도 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가끔은 베트남 음식도 먹게 해주시고 명절에 베트남 음식 한두 개 정도는 올려도 되게 해주세요. 쯔엉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알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 여인의 정체성을 부정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쯔엉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첩이었어요. 이거 어머님 젊으셨을 때 사진이죠. 재민 오빠가 보여줬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에 제가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어머님도 시집 처음 오셨을 때 힘드셨죠. 시어머니가 엄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엄하신 분이었어요. 경상도 양방 가문 출신으로 법도와 예절을 중시하셨죠. 저도 시집살이 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며느리야, 내가 너무 엄해도 이해해라. 다 너희 가족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어머님도 저한테 그런 마음이시죠?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저도 다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는데 방법이 틀렸던 거죠. 어머님, 저희 가족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한국 전통도 지키고 베트남 문화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민준이는 두 나라 문화를 다 알고 자라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쯔엉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은 넓어지고 있는데 저만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쯔엉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답답하게 굴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더 노력할게요. 김치 담그는 것도 더 열심히 배울게요. 그날 저는 쯔엉과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돌아온 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니라 내가 더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자.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는 한국 전통 음식과 베트남 음식을 함께 올리고 주말엔 가끔 베트남 식당에도 갑니다. 쯔엉은 한국 요리를 더 열심히 배우고 저도 베트남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민준이는 한국말과 베트남어를 모두 하는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를 때도 있고 바노이라고 베트남식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작년에는 쯔엉의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사돈을 만나보니 저와 똑같은 마음이더군요. 딸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제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쯔엉이 잘 부탁합니다. 쯔엉 어머니가 서툰 한국말로 말씀하실 때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쯔엉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잘 돌볼게요. 올해 설날 우리 집 차례상은 특별했습니다. 전통적인 차례 음식 옆에 베트남 만두인 방꾸온이 놓였고 떡국 옆엔 베트남 국수퍼가 있었죠. 조상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전통도 조금씩 변하는 거니까요. 며느리 때문에 집을 나갔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 덕분에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고 거부했던 쯔엉이 이제는 제게 또 다른 딸이 되어 주었고요. 나이 67에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전통이란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는 걸. 요즘 저는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쯔엉이 가르쳐 주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쩔쩔맵니다.
하지만 재미있어요. 신짜오라고 인사하면 쯔엉이 환하게 웃거든요. 어머님, 발음 좋아지셨어요.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며느리 때문에 집을 나갔던 시어머니. 그게 접니다. 충격적 결말이라고요? 네, 맞아요. 제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한 것.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결말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 집은 김치 냄새와 느엉맘 냄새가 사이좋게 공존합니다. 한복과 아오자이가 나란히 걸려있고 제사상엔 동서양의 음식이 조화를 이루죠. 민준이가 자라서 묻는다면 자랑스럽게 말해줄 겁니다. 우리 집은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가족이란다. 할머니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게 우리 가족의 축복인 걸 안단다. 외국인 며느리.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보물입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며느리가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구시대적 시어머니에서 글로벌 할머니로 거듭난 최영숙의 이야기.